지금 대장동 1심 선고가 나오고 검찰은 항소 포기를 했고 검사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고요. 네. 언론 들고 일어나고 있고요. 국민의힘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1심 재판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는 지금 이렇게 대국민적 난리를 칠 만한 사건인가?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와. 그리고 검찰이 항소 포기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인가? 아, 네네.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심각한 사건은 아니다. 최근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박수영입니다. 박수영이. 예. 작년 10월 16일 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박수영 의원이 본인은 후보가 아니니까 전체 문자를 보내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불법이에요. 네. 후보들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박수영이가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보내. 그래가지고 그걸로 기소가 됐어. 네. 네네. 그러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의원직 상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90만 원이 나온 거야. 판결이 1심 판결이. 네. 근데 검찰은 구형 150만 원을 했거든. 근데 적게 나왔네. 90만 원이 나왔어. 네네네. 항소 포기했어. 아니 그런 항소 포기. 지금 돌리면은 아니 우리 150 다 들고 일어나야 돼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요. 마치 이게 그렇죠. 며칠 전이다. 됐지? 그러니까 그만큼 막 다 들고 일어날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야. 항소 포기라는 게. 네. 됐지? 네. 자, 두 번째. 강백신 검사를 중심으로 자기 수사 지금 항소 포기해서 다 망쳤다고 난리 치고 있잖아. 네네네. 그럼 강백신이는 이렇게 자기 수사 망쳤다고 난리칠 입장이 되느냐?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전혀 아니다. 왜냐? 네. 이번에 나온 재판은요. 문재인 정권 시절 2021년 10월 1차 수사팀이 수사하고 1차 수사팀이 기소한 사건이야. 네. 강백신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1차 수사팀 다 박살내고 2차 수사팀을 담당했던 애야. 네. 얘가 강백신이가 1차 기소한 애가 아니라고. 그렇죠. 중간에 들어. 중간에 들어온 애야. 그럼 강백신이 뭐 했냐? 파생상품. 다시 말해. 대장동 일당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재명만 잡자. 백신이. 강백신은 2차의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네. 1차에 난리칠 애가 아니야. 권한과 자격이 없다고 이놈은. 왜냐? 1차는 심지어 수사팀에 대해서 얘는 옹호하지도 않아. 근데 왜 난리야 얘가. 그것도 안 맞다. 네. 어제 한 거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느냐. 그 얘기가 많더라. 이 얘기 많지. 맞아요. 아니다. 또 어제 매불쇼 없었구나. 아니다. 예. 범죄 수익금은 성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예. 뇌물형, 뇌물성 범죄 수익금. 그리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수익금이 있는데 예. 이번 1심에서는 뇌물성 범죄 수익금은 환수를 했어. 네. 근데 피해자가 있는 범죄 수익금은 피해자가 누구냐? 성남도시개발공사. 거기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아. 그러니까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한다는 것 거짓말이다. 네네. 됐죠? 깔끔하네요. 네, 네. 어제 복습입니다. 네. 됐죠? 자, 그리고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이득이 됐냐? 전혀 이득이 안 됐다. 예. 심지어 아예 관련성도 없다. 자, 다시 갑니다.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언론 등이 야, 환호했지. 이제 이재명 범죄자 확정이라고 환호했어. 네네. 근데 지금 1심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빠져나갈 거라고 또 난리를 쳐. 안 맞지?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합니다. 그거는 2차 수사팀이 담당하고 2차 수사팀이 해결하면 돼. 네. 됐죠? 네. 어제 거 복습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냐? 그런 것처럼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냐? 네네네. 아니야. 자,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시켰냐? 아니야. 그럼 법무부가 시켰냐? 아니야. 실제로 법무부 이진수가 밝혔어요. 이진수. 이거 검찰이 판단한 거다. 네네. 우리 법무부랑 전혀 관련 없다. 이진수가 밝혔다고 법무부 차관이 밝혔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지금 검찰의 프레임,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항소 포기가 예를 들어 잘못됐다고 쳐. 그러면 항소 포기를 한 검찰이 책임져야지. 그렇죠, 오히려. 왜 이걸 민주당하고 그렇지. 대통령하고 법무부가 책임지냐고. 이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꾸 근데 그 프레임에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욕먹을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네. 뉴스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노만석 입에서 법무부랑 용산
관계를 고려했다라는 헤드라인만 나오니까 맞아요. 오더가 내려왔나? 노만석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볼 때는 보이는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대장동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게 2021년 10월부터입니다. 수사해서 바로 이제 기소를 했어요. 네. 당시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대선이 한창이었어요. 네.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2021년 검찰 수사팀이 기소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항소 포기를 하면 그때 당시 2021년 수사팀이 난리를 쳐야 되지 않나요? 예. 지금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1차 수사팀이 아니에요. 누가 난리? 강백신, 김영석, 이듬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2차 수사팀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2차 수사팀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수사했는데 왜 무죄가 나와라고 난리. 김영석, 강백신이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야. 몰랐네. 이 사람 그럼 강백신, 김영석 같은 사람은 왜 난리를 치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조작 수사, 강압 수사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남욱이 지난주 금요일 정진상 재판에서 뭐 배를 가르겠다 등 한 네. 폭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의 판사는 다름 아닌 이진관 부장판사잖아요. 이진관 선생님입니다. 이 상태로 되면 만약에 재판이 이 상태로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 뭐라 그랬냐면 지난해 금요일 남욱에게 남욱은 이제 증인신문 끝났어요. 근데 남욱은 할 말이 더 많아요. 판결문 다 읽어보고 분량이 얼마나 돼도 좋으니까 의견서를 써서 나한테 보내줘. 내가 다 읽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야. 남욱의 지난 법정의 금요일 폭로는 맛배기만 한 거예요. 지금. 와, 이진관 판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발생했죠. 여기서 발끈하고 가장 먼저 난리친 게 강백신이에요. 강백신은 그 판결 수사를 1차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한 수사는 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진상 그 재판, 정진상과 이재명을 잡은 그 2차 수사를 자기가 한 거잖아요. 어미준 강백신이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어미중 강백신은 이제 대장동 파생 상품을 그렇죠. 수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자기들 입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거 이상하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된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1심 판결 나왔을 때 유동규랑 뭐 업자들 나왔을 때 언론이 뭐라고 썼습니까? 야, 드디어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맞아요. 국민의힘도 막 성명 네, 발표, 성남시 기자회견하고 수뇌부, 난리 났죠. 성남시 수뇌부에 포커스 근데 제가 맞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선고 형량이랑 적용 혐의를 보면 그게 아닌데. 니들 생각이랑 정반대인데. 오늘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 성공한 수사에 성공한 판결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1차 수사팀이 기소한 대로 거의 그대로 판결이 나왔어요. 1차 수사팀이 그럼 그때 기소를 어떻게 했냐? 대장동 그분 유동규. 딱 집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야, 재밌네. 아니 진짜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밌는 게, 자 봐봐. 네. 1차 선고 나왔을 때 국민의힘 다 들고 일어나서 야, 이제 이재명 범인이다, 확정이다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검찰이 지금 항소 포기하니까 1차가 이제 확정된 거잖아. 근데 물론 이제 대장동 일당들은 이제 항소했지만 예를 들어 확정됐어.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됐다. 그러네. 이재명 이제 끝났다, 좋아야 되는데 난리 치고 있어. 그러네. 야, 예리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네. 판사가 720조 판결문에는 야, 예리하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20조 판결문은 거의 그냥 수사기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판사도 70조 쓸 수는 없잖아요. 큰 사건인데. 해놓고 선고 형량 적용 혐의를 보면 이재명이 관련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이 지금 벙찐 거죠. 야, 이게 그게 아니네 라고 됐는데 지금 저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리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남욱 변호사가 한 법정 증언 자료 4번 한번 보시죠. 자료 4번. 대장동 수사팀 중에서 남재현 검사가 문제가 많고 김영석 검사가 유동규와 주로 조서를 만들었다. 이주영 검사는 나를 조사하다가 김영석 검사가 오면 자리를 비켜주고 유동규한테 들은 내용을 나한테 얘기해줬다. 이걸 조서에 남기진 않았다. 김영석 누굽니까? 대검 감찰일가 지금 검사. 대장동 범죄 환수익 다 환수 못하게 막았다고 난리친 그 검사예요 지금. 지금 제일 난리치고 있어. 강백신, 김영선이 제일 이 난리쳐요. 프로세 그럴리지 야, 않습니까? 이거 글 올린 거 보여줄게. 얘가 제일 지금 난리치고 있어. 자, 지난 예. 9일에 이 김영석 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요.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란 전례가 있었나. 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 자, 나무 폭로 다시 한번 봅니다. 이쯤에서. 남재현 검사가 문제 많고 김영석 검사가 유동규와 주로 김영석. 조서를 만들었다. 이주영 검사 조사하다가 김영석 검사가 오면 자리를 비켜주고 유동규에게 들은 내용을 얘기해줬다. 자, 이거 보십시오. 남욱에 야, 이거 되네. 허위 진술을 교사한 게 김영석입니다. 조금 있으면 조작수사 피의자예요. 조작수사 피의자 행동대장 강백신. 강백신, 그냥 우리 언론도 문제인 게 저에 대해서 수사할 때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팀장 강백신. 언론사를 탄압하고 언론 기자들 자택 압수수색하고 보도국 뒤지고 한 게 강백신. 언론이 검찰 윤석열 검찰에 짓밟힐 때 우리 언론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번에 강백신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다 받아줘. 얘 뭐 하는 놈이야? 너의 실체는 이렇잖아. 이런 기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러네. 그게 아니라 그냥 강백신이 말한 걸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수이익, 그러니까 범죄, 환수해야 될 범죄 이익이 얼마냐가 언론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은 7,886억 원 환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에. 그렇습니다. 7,800원. 조선일보는 지금 6,100억 원인가 얘기했죠. 그럼 왜? 금액이 다 달라요. 왜 그래요? 확정이 안 됩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이번에 1심 판사가 야 그거 확정 못해. 언제 시점부터 해야 돼. 그래서 한 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리하네. 천화동인 6호 조우영 대장동 자금채 네, 조우영. 282억 원 배당금 받았어요. 천화동인 7호 전 YTN 기자 배성준 121억 원 배당 받았어요. 수사 2년 넘게 했어요. 아직까지 기소 안 했습니다. 기소도 안 됐어? 덮어준 거예요.
와. 그렇게 범죄 환수 이익에 적극적인 검찰이라면 천화동인 6호 7호는 왜 놔둡니까? 이번에 없잖아요. 피의자로 추가 기소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윤석열 명예훼손 재재판에 조우영을 부릅니다. 증인으로. 그럼 조우영 입장에선 검사한테 모가지가 잡혀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조우영이도 검찰청에서 한 진술을 재재판에 와서 많이 바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형국이에요. 검사들이 지금 대장동 그러니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결국엔 대장동 파생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동규 빼고 다 발을 바꿨어요. 지금 그걸 수사한 검사 2차 수사팀 강백신, 뭐 김영석 이런 사람들 똥줄이 타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또 언론이 또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계속 말씀하신 범죄 이익금 이거 환수 안 하고 항소 포기하면서 이거 다 날라갔다. 네. 이거 미친 나라 아니냐? 검찰은 죽었다 이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범죄 수익에 대해서 이걸로 뭐 지금 다 국고로 환수하는 7천만 백억을 날렸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완전 가짜 가짜뉴스요? 뉴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왔거든요. 일단 네. 그러려면은 이 범죄 수익이나 뭐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원 기준으로 한번 판단한 걸 설명드릴게요. 판결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야 일단 초과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초과 수익은 뭔가를 초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라면 벌 수 있었을 이익이 있고 근데 나쁜 짓을 해서 그거보다 더 번 초과해서 번 게 초과 수익 아니겠어요? 네. 근데 검찰에서 얘기한 7,800억 이건 뭐냐? 전체 수익이에요. 아, 이거 전체 수익이야.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이 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그 그냥 어떻게 보면 총매출 같은 개념. 총수익이 이거고 그냥 이걸 다 뺏어야 된다는 게 검찰 주장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이런 거죠. 예전에 뭐 국정농단 때 이재용 회장이 삼성이 박근혜한테 가가지고 뭐 청탁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럼 삼성이 박근혜한테 청탁을 해가지고 뭔가 사업상 어떤 특혜를 좀 받긴 받았어요. 그러면 삼성이 반도체 팔고 뭐 해가지고 번 매출 그거 다 뺏어야 돼요? 그건 안 그 맞지. 수백조 원인데 그거 다 추징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청탁이나 나쁜 짓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번 거, 그게 초과 수익인 거고 그 부분에 한해서 추징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인과관계 있는 금액은 얼마냐? 어. 1심 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이번에. 얼마냐면은 1,120억 원이에요. 1심에서 판단한 게 이게 뭐냐면 대장동 사건에서 배당된 금액 총액이 실제로 배당된 거 이게 한 5,9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5,900원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6,000억이라고 치자고요. 네. 6,000억 원이에요. 그럼 성남시하고 그 김만배 민간업자들하고 지분이 또 반반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반반대로 보통 그냥 사업을 벌였으면은 6,000억 배당금 어떻게 분배합니까? 3대3. 아니, 그죠? 1대 5대5. 5대5죠. 그럼 3,000억? 그러니까 3,000억. 3,000억. 네, 죄송합니다. 그 성남시 3,000억, 김만배 측 3,000억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받아갔냐면 성남시가 1,800억, 그리고 민간업자 측이 4,200억 이렇게 받아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앞으로 분양해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성남시는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적어도 좋으니까 확정 이익을 먼저 줘라. 안전하게. 안전하게 우선 배당을 받아가겠다. 그게 얼마야? 1,800억. 1,800억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가져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너희가 다 가져. 안전하게. 네. 이렇게 해서 1,800대 4,200으로 배당을 받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근데 민간 또 행여나 또 이거 또 오해할까봐 갑자기 땅값이 올랐어. 그렇죠. 그래서 예. 민간이 좀 많이 갖고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 어초에 시뮬레이션 한 게 있는데 공사에서 땅값이 떨어지면은 얼마까지 내려가느냐? 성남시는 1,800억, 민간업자 0원.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그렇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땅값이 결국 올라서 민간업자 4,200억 가져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자의 초과 수익이 여기서 얼마냐는 거예요. 네. 그럼 법원 판단대로라면 똑같이 5대5 지분이면 3,000억 가져갔어야 되는데 민간업자가 4,200억 가져갔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얼마 더 가져간 거예요? 1,200억. 1,200억 더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1,200억이구나. 정확히는 1,120억. 그래서 네. 법원이 1심 판단은 1,120억을 그렇게 해서 초과 이익으로 이제 그렇죠. 판단한 겁니다. 초과 이익이 그럼 1,120억으로 판단했는데 그럼 이걸 그냥 추징하면 맞느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야? 자, 여러분 그 잘 봐요 여기서. 어. 우리가 보통 몰수 추징한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을 보면 뇌물죄, 뭐 마약죄 이런 사건들이에요. 네. 이런 거 몰수 추징 당연히 해야죠. 네네. 국고로 환수해야지. 근데 네. 자 캄보디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뭐 리딩방 이런 사건들,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경제범죄 이런 거에서 몰수 추징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피해자가 있어서 그래요. 뇌물죄나 마약죄는 피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 얘네들이 뺏어서 국고로 가져가야 돼. 근데 사기, 횡령, 배임죄나 이런 건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데 국가가 야 그 돈 갖고 와 국고로 환수해서 가져가. 피해자한테 줘야지. 그러면 피해자가 야 저거 내 돈인데 왜 국가가 그렇지, 가져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몰수 추징을 못 합니다. 피해자한테 돌려줘야죠. 피해자. 그럼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야 되는 거죠. 네. 이 대장동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굽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예요. 성남시죠. 성남시가 민간업자 김만배 이런 애들한테 야 초과 수익 내놔라고 소송해서 받아가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걸 추징해갖고 국고로 갖고 가면은 성남시 입장에서 야 그거 내 돈인데 왜 네가 가져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이죠. 소송을 했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소송에서 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일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면 뭐 애들이 다 그동안에 빼돌릴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김만배에 대해서 2천억 원을 추징 보전을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가압류를 해놨다. 가압류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거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민사소송 진행해갖고 1,120억 내놔라고 하면 이미 2천억이 가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받아갈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범죄수익 환수하는 데는. 왜 이런 얘기가 아무데도 안 나와? 깔끔하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7,800억 원이 날라갔다느니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웃기는 거죠 이게 지금. 아니 그 지금 제일 난리치는 게 한동훈이더라고요. 주로 법조인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법조인이 맞나 싶어요 저는. 아니 한동훈 난리치는 건 왜 난리치는 거예요 한동훈? 있죠. 어? 이 조작 수사를 할 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예. 근데 이 조작 수사가 그러면 강백신 검사가 나 이재명 미우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기획수사잖아요. 하명수사고. 와. 그렇다면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도 대통령실로부터 하명을 받았을 텐데 대통령실에서 누굴 고쳤겠습니까? 그때 당시 73년생에 어린 친구를 고검장도 안 한 애를 건너 뛰어가지고 법무부 장관 시켰을 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은 지금 애가 탈 겁니다. 지금 강백신보다 훨씬 더 애가 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난리치는 애들은 다 자기가 피의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보입니다. 언제부터 범죄 수익 환수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어? 그거는 내세우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지금 피의자 되는 전환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뭐 국정조사 말씀하시던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국조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바로 네. 그냥 강제 수사로 들어가서 아 그렇습니까? 뭐 상설 특검을 하든 특검을 하든 특별수사팀을 꾸리든 그렇게 해야겠죠. 한동훈 지금 난리치는 건 페북 얼마 지금 페북에 살아 지금 살고 있어 페북에 난리 났어. 저는 페이스북 직원인 줄 알았어요. 법리도 잘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벌써 추징 원칙적으로 못하는 대상이라고. 네네. 한동훈 전 대표 자꾸 틀려요. 예전에 헌법 84조 갖고도 뭐라 그랬어요? 그거. 그건 기소만 포함되는 거지 공소유지는 포함 안 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재판정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재판 어떻게 됐습니까? 정지됐잖아요. 그러니까 법리도 다 틀리고 서울 있다니까. 고법에서 그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범죄수익환수법이나 이런 법리나 이런 거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못한다니까 원칙적으로. 깔끔하네. 그러니까 너무 쉽다. 깔끔하네. 그런데 또 이렇게 주장해요. 1심 법원에서 근데 추징을 일부 하기는 했어요. 맞아요. 네, 그건 뭐냐면 1,120억 중에 한 470억 정도를 자 다시 추징했어요. 1심 선고 결과 좀 띄워주시면요. 김만배한테 많이 뺐었더라고. 예, 좀 보시면은 428억 추징했죠. 유동규한테 8억 추징했고요. 정민용한테도 추징 좀 했거든요. 지금 한 470억 정도 추징을 한 거예요. 네. 그 이건 왜 했느냐? 이건 뭐야? 사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한테 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추징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예외적으로는 뺏어가지고 피해자한테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것이냐? 이 1,120억 원 중에서 성격을 보면은 둘로 나뉘어요. 뇌물성 이익이 있고요. 네. 배임성 이익이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 겁니다. 아, 네네. 뇌물성 이익은 뭐냐면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음. 우리 사업 잘 되면 428억 줄게. 음. 예. 뇌물로 주기로 한 거예요. 뇌물성이지. 그리고 저 중에 일부 실제 뇌물로 준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뇌물로 주거나 주기로 했던 금액은 뇌물이니까 아. 이건 국가가 뺏어야 돼. 아. 뇌물죄는 추징이 되니까. 일리 있네. 그러니까 이 470억에 대해서는 뺏은 거예요. 일리 있어. 네, 그럼 나머지 한 650억 정도 남잖아요. 네. 이거는 뭐 뇌물이건 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배임 피해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남시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일리 있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남욱이랑 정영학도 범죄 수익이 상당하거든요. 네. 남욱 또한 거의 추징 구형만으로 치면 1,000억 되고 뭐 와. 그럼 정영학도 몇백억 구형했어요. 네. 하나도 안 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뇌물성이 아니라 그건 범죄 수익이 성남시한테 가야 돼.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가야 될 돈이다. 지금 추징한 금액들 보면 전부 다 뇌물로 줬거나 주기로 한 금액이에요. 거기에 한해서 똑똑하네. 아니 근데 판사가 1심 판사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어요.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에 서 직원들이 많이 한 거야. 천하돈을 많이 남들은 다 줄 거야. 너라는 지침은 아니지만 내게 안 되는 거야. 그걸 누가 얘기 안 했으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은행에 다니면서 천하돈을 많이 뭐 소송할 거다 뭐 할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내 거라는 거왜 아니 너라는 얘기는 나무기 직권하고 있으면 직권하고 얘기했지. 나무기가 거니까 뺏어가야겠다. 그 말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네. 그건 형의 오반인 거고 네. 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이거는 누군가 목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다음에 아무도 몰라 너라 아무도 모르겠다. 이거 빼박이네. 그러니까 유동규 거네. 정영학 녹음 파일 근거한 정영 녹취를 증거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428억 원을 추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유동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거 이거 들킬까봐 지금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야 아무도 몰라 네 거라는 거. 와. 안심해라. 빼박이. 그래서- 이거 왜 얘기 그래서 아무도 안 법원은 했어? 이런 증거가 있는데 그래 최소한 이거는 뺏어야겠다. 이건 뇌물성. 봐도 뇌물이니까. 네, 그런 거예요. 빼박이는 깔끔하네. 그리고 군도덕이 없네. 네. 심지어 깔끔한데? 한동훈이 20분 전에도 페북을 또 올렸어요. 지금. 거기 지금 살고 있어. 살고 있어요 지금. 예.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그 똥줄 타 보인다. 네. 이렇게 저희 관점을 말씀드려 아니, 봅니다. 유동규는요. 유동규는- 남욱 변호사 지난 법정 증언 들어보면 둘이 얘기를 좀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야 난 징역 뭐 얘기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야, 난 징역 3년으로 끝날 거야. 그거 아닐 거야. 나 7년 이상 나와. 아니야 나 3년. 8년 받고 멘붕 됐다. 멘붕 왔죠.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유동규는 더 이상 검사의 배려를 받을 수 없게 됐어요. 항소 포기해서. 검사가 어떻게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줄 수 있다니까. 검사의 컨트롤을 벗어났어요. 이제. 벗어났어. 알아. 유동규는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에이 진짜? 아니 돌아와요. 돌아와? 제가
말하는 대로 되더라고. 명태균 오세훈 만날 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근데 명태균 내가 가서 조사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명태균이 페이북에다가 나 봉지욱하고 체육 때문에 난 안 나갈 거라고 계속 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체육하고 봉지욱 빨리 욕하라 이거야. 근데 봉지욱 기자가 명태균 무조건 나갈 겁니다 했거든. 나갔잖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항소 이거 검사들 난리치는 게 유동규를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데 놓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난리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야, 이거 깔끔하다 깔끔해. 검사로 수사하면서 보더라도 보면은 이렇게 유동규 같은 사람이 또 돌아오기가 쉬운 게 제일 먼저 배신 때리고 이렇게 그 허위 진술 하던 네. 이렇게 하면 검사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런 애들이 나중에 또 입장 바뀌면 또 금방 또 잘 그렇습니까? 되지 뭐. 그러니까 그 1심 판사 그 재판부가 조형우 부장판사님이던데 사실은 한동훈이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이 조형우 부장판사를 욕을 해. 왜 그따위로 판결했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처음에 다 좋아했잖아요. 드디어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왜 이러는 거야, 왔다 갔다. 왜 예리했어? 아니 봉지욱 그거 예리했어요. 왜 이러는 거야? 1심 선고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야 됐어. 이재명 범죄인 확정이다 끝났다 끝 난리 났었잖아. 네. 근데 우리가 그거 다 해석했잖아. 네. 근데 이제 와서는 난리 치고 있다니까. 왜 항소 포기했냐고. 근데 이제 특히 와.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 같은 네. 분은 정유미 명태균 이분은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자기가 저 수사 지휘하면서 그 기자들한테 모아놓고 야, 이 명태균 게이트는 아무것도 아닌데 솜사탕처럼 부풀려진 건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로는 저희가 수사 기록을 받아보니까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다 해놓고 수사 보고서까지 다 만들어놓고 아유. 일선 검사들은 수사하고 싶었는데 막았겠죠. 아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저러는 거는 저는 이번에 어찌됐든 이 항소 포기는 얘들한테 대장동 별 관심 없어요 지금. 검찰청 해체는 결정이 됐잖아요. 네. 지킬 수 있는 건 보안수사권밖에 없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런다고 봅니다. 이제 검란이 시작됐는데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되죠? 어찌됐든 검란이 시작됐는데 들고 일어나고 싶은데 마땅한 계기가 없었어요. 요거다 네, 싶어가지고. 마땅한 계기가 없었어요. 보안수사권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어. 가만히 있어야지 좀. 가만히 제가 말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닥치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보면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김건희 불기소할 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윤석열 석방할 때는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냥 분말 없이 그냥 다 침묵만 하고 있었으면서 근데 다만 이런 이런 거죠. 상황에서 반발을 해? 그래서 이때 이제 예리한 질문이 들어가야 돼. 화를 내고 있잖아. 지금 실제 검찰이 난리 났어요. 네, 맞아요. 왜 화가 났어요? 물어보면 말을 하기가 애매하다고. 왜 그러시는 거죠? 왜 화가 나셨죠? 네. 하면은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근데도- 이게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야. 느낌으로. 사실은 2,200명 중에 저는 이렇게 내부에서 투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설치는 거는 몇 명이나 10%밖에 안 돼요. 90%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의 콜검 그리고 김건희 덮어주기 수사 윤석열 불법 석방 즉시 항고 포기 이럴 땐 말 한마디 없던 검찰 그렇죠. 지금은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검사장 18명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중 일부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노만석한테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는 제목과 함께 내용을 보면요.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라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이 니네 때문에 헷갈려서 니네 때문에. 내란 때야 이 자식들아. 그때는 자식들아 가만히 있고 자식들도 대반이라고 있어. 아니 입장문 쓸 줄 아는데 왜 그때는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쓰는 자식들. 저도 입장문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때는 가만히 있고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에 또 가만히 있으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린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수들도 네. 또뭐 얘네들 말 잘하대. 입장문 또 냈거든요. 권한대행께 노만석이죠.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라고 또 입장문을 냈어요. 저 용인분원 신임 검사 교수들 중에 누가 있냐면요. 박상용. 박상용이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박상용이 진짜 이씨. 너가 임마 예. 저기가 저기를 있어? 저질렀어. 박상용이 저 있구나. 연어 먹고 있냐? 이씨. 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제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2차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강백신입니다. 강백신이. 예. 근데 강백신이가 요자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 네네. 요 거짓말을 잡고 갑니다. 네. 일단 강백신의 입장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대장동 수사 공판팀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지난 5일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항소 포기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라는 정의 실현의 또 다른 한 축이 무너지게 됐다. 자 지금 이 계속 띄워주세요. 강백신이가 보면은 수사팀 만장일치로 항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었다고 했잖아. 네. 요거 완벽한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네. 정용환 부장검사가 1차 수사팀
소속돼 있는 검사인데 예. 이 사람이 SBS 기자와 통화해서 밝혔습니다. 네. 잡아냈어. 윤석열 정부 이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2차 수사팀이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차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인 나를 포함해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철저히 패싱당했다. 강백신이 거짓말 들터. 제가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저 정영환 부장검사를 비롯한 다른 검사들도 뭐 김익중 검사나 뭐 이런 검사들이 있어요. 근데 같은 생각인 게 윤석열 검찰이 새롭게 수사팀을 꾸린 게 2022년 7월달 엄희준, 강백신 등등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대장동 2차 수사팀을 꾸리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 듣기로는 1차 수사팀을 감찰해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와. 이재명을 위해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와. 거예요. 그래도 검사는 검사도 그냥 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예. 당연히 그 기분이 좋지 않은 게 1차 수사팀이 수사 다 해가지고 지금 기소까지 했는데 공판에서도 다 배제하고 1차 수사팀을 지방으로 다 유배 보냅니다. 수사했는데 재판도 못 들어가게. 네. 유배 보내요. 공판까지 다 바꿔요. 괘씸했겠죠. 네. 괘씸죄가 걸리거든. 괘씸죄가. 왜? 너네 왜 이재명 이거 안 잡아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번거롭게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뭐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강백신 부장 지금 차장검사 저분은 한동훈과도 운명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 반부패를 담당하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엄희준 반부패 1부장, 강백신 반부패 3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잖아요. 뭐 범죄 수익 환수고 뭐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대북 송금 사건 지금 서울고검에서 감찰하다 수사로 전환해서 네. 소주 4병 선거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했죠. 수사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와요. 그리고 특히 1차 수사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남욱 변호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에 대해서 유동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한 번 더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려고 한 거예요. 2022년 9월에. 1차 수사팀의 의견은 그때 당시에는 막 출범했으니까 1차와 2차가 혼재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남욱하고 유동규는 추가 구속해야 돼 라고 했는데 2차 수사팀이 아니야. 남욱하고 유동규 작업해야 되니까 1차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2차 수사팀이 딜을 쳐요. 딜을 친 그 정황을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갖고 왔어요. 이재명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1심 판결의 결과는 뭐냐면 1차 수사팀의 완승입니다. 1차 수사팀의 완승. 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 1차 수사팀은 그냥 결대로 수사했어요.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서 결과도 천화동인 1호의 그 유명한 428억의 주인 뭐 그분 막 있잖아요. 네, 그 유동규. 네, 그게 1차 수사팀은 유동규라고 보고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근데 2차 수사팀이 들어서 아니야 그 유동규 아니잖아. 이재명이잖아. 428억 이재명이잖아. 무슨 온갖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번에 1심 판결 보면 판결문에 판사가 네. 누가 봐도 유동규인데. 네. 네. 그 녹취가 있더라고. 나 몰랐는데. 지우기 다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2차 수사팀 강백신 입장에서는 죽어라고 항소를 하고 싶은 거죠. 판사 속이기가 힘들어요. 같은 편이 아니죠. 판사가 그냥 애초에 검사 편 아니기. 왜냐면 물증은 유동규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남욱, 유동규, 정민용 정도의 진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라고 판사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판사라면 이 새끼들이 나 속이려고 이러네. 그렇죠. 이번 판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욱 보세요. 10월 30일에 1심 선고 나왔을 때 막 다 좋아했어 국민의힘. 나경원 막 페이스북 이게 올리고 웃긴 대목이야. 난리를 쳐서 야 이재명 끝났다. 빨리 재판 시작해라. 난리 치다가 예. 일주일 후 지난주 7일이잖아요. 남욱의 폭로가 마지막 폭로가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바로 그날 항소 포기한 날이에요. 난리 친 게 남욱의 폭로가 오전 오후에 나와서 기사가 막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저녁에. 그렇다면 대검이나 이런 지휘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노만석 대행이 조선일보 인터뷰한 거 내용 보세요. 나 무죄 나올까 봐 걱정했다고 했어요. 무죄 나올까 봐. 불법 수사 증거 때문에 무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2심 갔는데 야 판사가 야 니네 이거 불법 수사해서 잘못한 건 맞는데 검찰의 불법 수사 조작 수사 때문에 야 이건 무죄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끝장나. 그런 면도 감안을 한 거죠 지금 이런 걸 보면. 그래. 네. 나는 이거에 조금 더 한 표를 던지고 싶어. 검찰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무부가 이거 포기시킨 거 아닙니다. 네. 검찰이 한 겁니다. 아니 노만적이나. 뭐 사실은 저는 정성호 장관이 의견을 낼 수도 뭐 그냥 하지 말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데 문제 없고. 문제 없는데 안 했어. 근데 정성호 장관 생각은 아마 그렇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윤건희의 하명 수사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거고 대북 송금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감찰과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 수사가 또 성공을 해가지고 조작과 강압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 봐요. 그렇지. 다 무죄나요 그러면. 그럼 검찰은 박살 나는 겁니다. 지금 항소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2심은 3개월 안에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이건 대법원에서 빨리 확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감찰 끝나고 뭐하고 할 때 질질 끌다가 조작 수사 전모 드러나면 업자들 다 무죄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단체 행동 막 지금 검사들이 난리치고 하고 있잖아요. 있죠. 그거를 비판하는 정상적 검사들도 있는데 네.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밑에 검사 것만 읽어주면 돼. 수도권 부장판사들이 글 밑에 거, 올리는데 밑에 거만.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결정 반발에 항소장 냈어도 항소 효력은 유효하다. 정진우 지검장이 동의할 수 없었다면 항소를 해버리고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한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걸 의심하는 거야. 얘네들이 우리 봉지욱 기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항소 포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정진우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진짜로 저 대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항소장 내버리고 그렇지.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럼 징계 받겠죠. 응. 그 징계 취소 소송 해갖고 승소해서 복직하면 됩니다. 왜 못하겠지? 왜 못하느냐? 정당한 지시거든. 난 그냥 징계 받고 물러날 것 같거든요. 저기 했다. 그러니까는 지시를 반해서 항소장 내지는 못하고 결국 수용해놓고 뒤에서 지금 뭐 이렇게 집단 반발식으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면 최혜병 사건이랑 대조를 해봐도 돼요. 네. 참 봐봐요. 최혜병 사건에서 오태스 윤석열이 경로했죠. 네. 8007070으로 전화했죠.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첩을 했는데 간 기록을 가서 막 찾아와. 그렇습니다. 압수수색해가지고. 그리고 전화질 막 계속하고 외압 행사하면서 그 조사본부에 보낸 다음에 비서실장에 보좌관이 이렇게 잘 들어라. 장관 지시사항이다. 수사 결과 보고서 이렇게 수정해 하면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사건 봐봐요. 아니 누가 전화했어요? 대행한테 뭐 전화해서 경로를 했어요?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아니 뭐 항소장이 접수됐는데 그걸 막 가서 찾아왔나? 없어 그런 거. 아니 뭐 그거 뭐 의견서나 뭐 보고서를 조작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없어. 뭘 했어? 그러니까. 이진수 차관, 법무부 차관이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자, 우리 법무부는 전혀 의견을 전달한 거 네, 없다라고 맞습니다. 분명히 밝혔지. 너가 한번 알려드려. 예, 자, 내가 잘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 없어. 대검이 알아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수사 보고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봉주 기자님. 일단 2번 자료 한번 보시면요. 2번 자료. 김영석 대검 감찰일가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 역사상 어쩌고 하면서 뭐 엄청난 사건을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 이러면서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 굉장히 멋있게 썼어요. 한동훈동가냐? 저것도 약간 한동훈한테 그걸 뭐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한동훈이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예, 검찰이. 맞아요. 근데 저 검사가 자긴 죽었대. 지금 그렇죠. 이렇게 멋있게 썼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수사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김영석. 1번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김영석 검사. 김영석. 진술자는 유동규. 조사자는 검사 김영석입니다. 네. 김영석 유동규 전담 검사예요. 2차 수사팀에. 2차 수사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나 봤더니 7번 자료 7번. 봐주시면 김영석. 유동규 진술서입니다. 이게 2022년 9월 26일에 유동규가 스스로 써서 낸 거예요. 네. 김영석 검사한테. 네. 8번 유동 진술서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그냥 혼자 쓰지 않나요? 근데 질문은 타이핑이 돼 있습니다. 네. 어제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오늘 진술을 하려는 이유. 이건 뭡니까? 검사가 써준 거잖아요. 그럼 유동규가 밑에 자필로 씁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유동규가 쓴 거예요. 네, 유동규가 쓴 거예요. 김영석. 그리고 9번 자료. 야, 재밌네. 이때부터 유동규가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을 물고 들어갑니다. 자, 이재명에게 검사의 질문, 저 질문이죠 사실상. 네, 선거운동을 도왔고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한 시점이 경위.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재명의 반응인데 답정론. 마지막만 보세요. 마지막 문장 보면 정진상은 그들이 우리 선거를 도왔다는 말에 웃었습니다. 이 또한 이재명과 같은 반응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슬슬 정진상과 이재명의 빌드업을 느낌. 초기니까. 느낌으로. 맨 처음이니까. 느낌으로. 진술을 완전히 뒤집기 시작한 첫날이에요. 이게. 와, 이때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해요. 애매하게 하는데. 느낌 짐작. 네. 10번. 재밌네. 아, 그래. 재밌다. 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약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제가 정진상에게 2014년 8월에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진상은 이재명에게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보고했습니다. 나중에는 지가 보고합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진짜 이거 동의한 게 진짜지 그거는. 진짜 자기가 성남시에 가서 직접 보고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그래요? 야, 이 재밌네.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9월 26일 오전 상황이에요. 진술서. 그 안에서 썼겠죠 앉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보면 12번 자료 김영석이 이제는 자 됐어. 진술서 썼으니까 야 정식으로 피의자 신문 줘서 남기자. 9월 26일 나오죠 날짜. 검사 김영석. 그리고 13번 보시면 또 여기서 이제 그 빌드업은 해야 되니까 유동규한테 묻습니다. 오늘 진술하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검사님에게 믿음이 가고 실체 진실도 밝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자, 유동규의 진술 변경 시점에 김영석이 있었습니다. 그 김영석이 지금 이 항소 포기 사건에 갑자기 등장해서 검찰은 죽었다, 진실은 죽었다 이러고 있어요. 네. 나 죽었다가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죽었다. 그리고 지우기 있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제는 군산지청 검사 형사 1부장이 5번 자료 보여주시면 근데 진짜 튀어나온 애들이 문제가 있는 애들이네. 홍상철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도 동의해서 수사팀 검사가 직접 증인신문에서 남욱의 잘못된 증언에 즉각 대응하고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대검에 보고를 했는데 대검이 이를 불허했다. 판에 낀 거예요 지금. 홍상철 판에 꼈어. 그럼 궁금하잖아. 홍상철이 뭐 하던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또 수사 기록을 찾아봤죠. 4번 자료를 보시면 4번. 야, 봉지우 귀하다. 진술자 누굽니까? 진술자 정영학. 정영학
담당 2차 수사팀 검사. 홍상철이가.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나중에 해드릴 텐데 홍상철. 정영학이 올해 법정에서 여러 폭로를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폭로를 크게 했는데 언론에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 택지 평당 분양가가 원래 나는 1,4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검사가 1,500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했다. 예, 증거가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폭로를 올해 4월 2월에 했어요. 네. 했는데 그 의미가 좀 복잡하잖아요. 잘 이게 뭐 100만 원 차이가 뭐지? 결국에는 이재명 배임 금액 올리려고 검사가 장난을 친 거예요. 장난을 쳤는데 바로 정영학의 증거 엑셀 파일에 손을 댄 검사가 홍상철. 홍상철 수사 받아야 됩니다. 정영 네. 하나 더 있어요. 홍상철 검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수사를 뭘 한 게 있냐면은 이규원 전 검사 네. 해가죠.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하고 있는 네. 이규원 검사가 또 지금 그 출국 금지 그거 말고도 청와대 무슨 뭐 기획사정 의혹 뭐 해가지고 또 표적 수사를 받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규원 검사하고 이규원 검사랑 친한 다른 또 검사에 대해서 이상한 강압 수사를 해갖고 상당히 뭐 문제가 불거질 뻔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수사했던 검사도 바로 홍상철. 그러니까 언론에 갑자기 도배에서 나오는 홍 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김 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 되게 정의로운 보이잖아요. 그 사람 말한 것만 나오니까. 네, 언론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얘들이 왜 이럴 거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비 피의자들. 손 들고 있구나. 이건 과장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 제가 조만간에 다른 검사의 문자 메시지도 공개를 하려고 그래. 지금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씩. 근데 언론은 껍질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지금 자 국민들 우리 김용석 검사님이랑 홍상철 검사님이 항소 포기해서 화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얘네들이 뭐 했던 애들이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예. 봤더니 이런 식으로 대장동 업자들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제 설명 하나만 좀 해설을 하나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이제 공조하시네. 공조수사 해야 아니, 돼. 아까 진술서랑 지금 보니까 전형적인 특수부 초식이에요 이게. 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 보면 뭐라나요? 검사님에게 믿음이 가고 실체적 진실도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다 문답식으로 검사가 받아친 거잖아요. 예. 그냥 만약에 이걸 처음 봤다.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이게 믿음이 가요? 내가 판사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냥 저기서 왜 이유가 뭐예요? 하는 검사님께 믿음이 가고 실체 진실도 밝히고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판사가 벌써 뭐야? 얘는 갑자기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 이러잖아요. 그렇지. 느낌이 어때요? 이건 자필이잖아. 네. 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를 유동규가 직접 쓴 거예요. 자기 자필로. 네. 느낌이 왠지 달라. 좀 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특수부에서 맨날 그 뭔가 진술 유도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 처음으로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처럼 타이핑으로 안 하고 이것처럼 자필로 쓰라. 자필로. 너 진술서를 자필로 써와. 느낌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냥 검사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 의사로 자백하는 거예요라고 진술서를 써오게 시키고 나서 일종 기술이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인쇄체로 들어갑니다. 전략적인 기술이야. 소식이에요. 근데 이때 급했던 거야. 오전에 진술서 받고 오후에 바로 조사를 급했어요. 왜 급했냐? 유동규 작업한 다음에 남욱 작업해야 되니까. 9월 26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약 한 달 뒤인 10월 20일에 유동규 석방시켜줍니다. 석방시켜주고 야 이제 남욱한테 작업이 들어가요. 남욱한테. 네, 남욱을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배가르기에다 뭐 협박해가지고 남욱을 잡아뜨리죠. 네. 11월 22일에 남욱 석방시켜줍니다. 1차 수사팀은 석방 다 반대. 작업하고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딜을 현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수사 검사들 얼마나 지금 잠이 안 오겠어요. 진짜 튀어나오는 거야. 레전드다 이거. 이 레전드야. 장관이 중요 사건 보고 받는다면서요. 네. 한동훈 당연히 이거 중요 사건 대형 사건인데 네네. 사건 보고 받습니다. 수사 상황. 네. 몰랐을까요? 저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저는 한동훈이 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누구 배치를 해서 누구누구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어미준이가 대장동 하다가 갑자기 수원지검 가요. 네. 왜 갔을까요? 대북 송금 사건이 잘 안 돼 수사가. 나름대로 윤석열 사단이라는 엊그제 옷 벗은 김영일 차장검사 있어요. 김영일도 그쪽 좀 하시는 분이에요. 믿고 맡겼는데 안 되는. 안 돼. 김영일을 감사원으로 파견 보내버려요. 그 자리에 어미준 김영일이가 원래 수원지검 2차장이었는데 얘 잘 못해. 딴 데로 믿고 맡겼는데 야 쌍방울 해가지고 이재명 엮으라고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김영일이 잘 못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일을 갑자기 감사원으로 보내고 파견을. 그랬어요. 그 자리에 어미준을 보냅니다. 어미준이 가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둔갑시키는데 성공을 하죠. 어미준은 기술자예요. 예전으로 치면 그 이근한 알죠? 이근한. 아니 예전으로 치면 이근한은 변호사비가 돼. 이근한은 구체적인 고문을 했다면 잘 보세요. 정신적으로 고문하죠. 남욱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그렇지. 야,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이런. 이건 변호하기 빡세질 것 같은데. 아니 어미준은 자기랑 같이 일하는 동료 검사도 피말렸던 사람이니까. 문지성. 한동훈이 페북에 또 어제 글을 올려가지고 어제 매불쇼에서 깔끔하게 이거를 김규현 변호사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제도니까 추징금 때문에 항소 포기 잘못이라고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 무식한 소리다. 지금 국민 상대로 상대 치는 거냐? 무식해서 막 나가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짤 봤나 보다 어제. 김규현이 짤 봤나 봐. 그래서 어제 제가 그냥 한 자정 가까이 한번 쳤어요. 그래서 토론하자고. 보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몰수 추징은 뇌물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랬고 네. 사기횡령 배임 같이 피해자가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몰수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성호 장관도 같은 취지로 맞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라. 피해자 있는 범죄도 몰수 추징할 수 있다. 네. 해갖고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네.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장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패재산몰수법 6조 1항을 좀 읽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오. 네. 할 수는 있는데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있느냐? 피해자가 반환 청구를 할 능력이 없을 때. 아, 원래 피해자가 야 내 돈이야 갖고 와라고 해서 소송을 하든 요구를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렇죠. 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이야 예를 들면. 아. 그리고 뭐 아주 뭐 치매 직전의 노인이에요. 아. 소송을 해서 받아낼 능력이 없잖아요. 아. 네. 아니면은 지금 정확하게 범인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네. 이거는 국가가 수사를 해갖고 밝혀줘야 돼. 아. 네, 그래야 가져가지. 아. 이런 경우에 극히 심히 예외적으로만 몰수 추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자, 이 사건의 피해자 누굽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고대 기업이에요. 성남시 산하에. 네. 네, 소송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럼 당연히 몰수 네. 추징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 네. 이게 원칙이다. 아, 대원칙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아니 한동훈 말대로면은 지금 매년 보이스피싱 리딩방 다단계 사기가 피해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매년 막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네, 수십조에 이를 때도 있어. 한동훈 말대로면은 그 사건에서 검찰이 다 몰수 추징했어야지. 다 몰수 추징하고 피해자 찾아줬어야죠. 아, 그러네. 맞네. 근데 보이스피싱 리딩방 한 적 있어? 한 적 있어요? 아니, 없어. 내가 물어보는 거 없어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만 있어요. 거의 없어. 있으면 또 한동훈이가 쏟아버려.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다. 어. 그래서 제가 한동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당신 말대로면은 당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할 때 보이스피싱, 리딩, 서민의 피눈물 짜게 하는 그 사건들 다 몰수 추징해갖고 피해자들한테 돌려줘라. 그러네. 이 지시를 당신이 했어야지. 맞네.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얘기해봐. 얘기해봐. 못했잖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아니, 근데 우리 박지원 의원님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면 네. 지금 이거는 뭐 성남 시민의 피해도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도 아니에요. 대장동 땅에는 그래요? 최초의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800억 원의 돈으로 시작된 개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채권이 3,000억 원이 넘어요. 당시에 대출하고 다 회수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원금이 383억 원 회수를 못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검찰이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어요. 대검 중수부는 수사를 하고 할 때 대장동 수사 안 했잖아요. 그때 수사했으면 대장동 수사 못했죠. 2015년에 수원지검이 조우영이랑 나무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대장동까지 수사를 확대했다면 개발 못했죠. 왜? 정영학 녹취록 우리가 보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2015년 수원지검이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네, 덮었어요 그냥. 아. 검찰을 그렇게 여러 번 넘어오면서 김만배의 힘이 세진 거예요. 만배형이 지분 49%를 갖게 된 과정이 그런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결국은 봤구나. 검찰이 덮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정말로 저 검찰이 피해 환수 의지가 있다면 돈을 다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추징 뭐 1,000억 뭐 나무칸대 1,000억 했다 그러잖아요.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나무계에 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추징에. 근데 나무계 지금 재산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45억 원이에요. 돈 다 빼돌려서 없어요. 추징을 해서 찾으려면 정말 그 돈을 찾아내야지. 야 1,000억 그냥 우리가 추징했으니까 너 이거 돈 내. 안 내면 배째면 그만이에요. 검찰이 근데 이 수사 과정 4년 동안에 찾아낸 그게 있습니까? 못 찾았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 압수수색 해가지고 뭐 김만배 수표 몇 장 찾고 이런 거밖에 그래? 없다고. 다 빼돌린 돈을 정말로 환수의 의지가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다 찾아냈어야지. 오마이뉴스가요. 네. 정영학 측 의견서를 확보를 했는데 의견서. 그 의견서를 보니까 검찰이 정영학의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증거거든요. 네, 네. 정영학이가 이제 대장동 일당 아닙니까? 근데 그 일당들끼리 대화 나눈 거를 다 녹음해놓은 거야. 맞아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인데 이거를 검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검찰이 이재명, 정진상, 이재명 측근이죠.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엮기 위해서 네.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 버전으로 다시 하나를 만듭니다. 내용을 조작해서. 네. 야,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는 진짜 근데 이게 조용해. 검찰의 항명은 시끄러운데 이게 핵심이잖아. 맞잖아. 핵심이지. 원본 녹취록에는 없는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을 네. 엮기 위해서 김용을 의미하는 용이라는 단어를 검찰 녹취록 버전에 그냥 쑥 그냥 넣어버려. 그냥 없는 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죠. 네.
지금 이해 보면 정의학 버전이고요. 저는 정의학 녹취록에. 그러니까 한구형이 고생을 했지. 최윤길 의장하고 이상우 선배하고 그런데 네네 이제 대답으로 정의학이 대답하는 거죠. 강 위원장님 이렇게까지 저희는 못했거든요. 설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어떻게 바꿨어요? 밑에 보시면 김만배가 이제 한구형이 고생을 했지. 최윤길 의장하고 네네네 그걸 끊고요.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상훈 선배하고 용이하고 김용 이 김용을 이게 얘기한 김용이라는 거예요. 거야. 네. 근데 이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없잖아요.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지금. 와. 근데 녹취록이라는 게 음성도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넣는다는 거야? 녹취가 있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김종훈 기자한테 제가 정영학이 구속됐으니 변호인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봐라. 옥중 인터뷰.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더니 바로 변호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옥중 인터뷰 제안은 거절을 당했고 대신에 이제 변호인이 저희가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 내일 의견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김종훈 기자한테 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의견서라는 것은 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믿진 못합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는데 녹취록 부분은 제가 녹음 파일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죠. 설득력이 있구나 이거 조작이 됐구나라는 게 딱 확신이 들어서 녹음 파일을 제가 김종훈 기자한테 줬어요. 야 이거 조작 맞다. 라고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정영학 쪽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되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의견서가 지금 녹취록 조작만 있는 게 아니고 전에 얘기했던 엑셀 파일 조작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를 들면 그 엑셀 파일 조작을 왜 했냐면 우리가 정영학이 검찰에 처음에 낼 때는 USB에 파일 형태로 담아서 냈고 그 USB에는 정영학이 택지 분양가에서 평당 1,400만 원 기준으로 딱 1,400 넣으면 쫙 나와요. 이게 총 이익이 얼마인지. 1,400만 원을 넣으면 택지 그 분양 이득이 개발 이익이 4천억이에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성남 도계공으로 가니까 1,822억 확정 이익을 성남 씨가 받기로 했잖아요. 4천억 그 기준으로 처음에 1,822억을 정했던 거예요. 근데 검찰은 뭐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닌데 너 이거 1,500만 원으로 해서 니네가 일부러 줄인 거야 수익을. 1,500만 원을 넣으면 6천억이에요. 2천억이 늘어나. 그러니까 니네 말이야. 1,500만 원 이거 다 해놓고 나중에 6천억을 4천억으로 줄인 다음에 이재명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려고 그렇지. 조금 받았다. 이거 했는데 근데 정영학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파일 형태로 제출을 했지 1,500만 원으로 계산한 엑셀 파일 자체가 없는데 나중에 재판하다 보니까 이거 검사가 거기다 엑셀 시트에다 1,500 넣고 출력을 해가지고 증거로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됐어요. 이번 1심 재판부에서.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됐어 1심에서? 4천억이었죠. 4천억일 땐 이게 배임이 안 돼요. 왜냐면 1,822억이 절반 가까이 되니까. 근데 6천억이 되면 50대 50. 그럼 배임이 되네. 그럼 1,000억을 덜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번에 재판부가 너네 1,000억 덜 받았어. 1,200억. 이거 업무상 배임이야. 라고 그 중에 이제 전부 다 인정 안 하고 그 중에 473억만 인정을 한 거예요. 일부만. 범죄와 연결된 것만. 근데 이제 지금 정영학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난 파일 형태로 냈고 1,500만 원 넣어서 시뮬레이션 돌린 거는 검사다. 그래?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의견서에 보니까 당시에 담당 검사가 작년 12월에 정영학이 법정에서 살짝 얘기해요. 이걸 법정에서 폭로를 해요. 검사가 엑스파일에 손댔다고 작년 12월에. 그런데 자기 재판에서? 네, 자기 재판에 폭로하니까 이 담당 검사가 정영학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당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정영학 담당 수사했는데 조작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자 메시지가 이제 자료 2번. 문자가 있어. 뭐야? 박 변호사님 이게 정영학 변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재현 검사예요. 남재현 검사가 정영학 변호인에게 뜬금없이 처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박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바쁘신 듯 해서 문자 드려요. 정 회계사님은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스웨덴 유학 다녀온 후 공판 형사부 업무 일만 하다가 세상이 갑자기 너무 어수선한데 이제 중앙생활 마치고 내년 1월 말에 지방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전화 가능하실 때 연락 좀 부탁드려요. 뭐 건강 유의하십시오.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라고 보냈고 검사가. 근데 요때 이제 12월 말에 연락이 안 되자 1월 1일 다시 보낸 겁니다. 우측의 문자. 네. 또 보내네. 박 변호사님 번호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깔아놓고 와 변호사님 혹시 특수에서 쫓겨나서 일반 형사 공판으로 떠돈다고 저를 잊으신 건가요? 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남재현 검사가 누구냐? 4번 자료를 보시면 왜 누군데? 남욱이 이제 지난주에 11월 7일 재판에서 남재현 검사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 여러 검사들 실명을 언급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남재현 검사인데 올해 5월 퇴직했더라고요. 퇴직했는데 유일하게 1차 수사팀에 있다가 2차 수사팀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남재현 검사는. 1차에 있다. 1차에 있다 2차로 갈아탄 유일한 사람 검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네. 살아남은 거죠. 그 와중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정영학 측에서는 남재현 검사가 엑셀 파일 조작해가지고 이재명이 돈 덜 받은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었다. 와. 자, 그리고 원본 녹취록에는 없는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네. 우리가 많이 다룬 정진상 실장을 의미하는 실장님이라는 단어를 검찰 버전의 녹취록에 쑥 집어넣습니다. 비교해서 보죠. 네, 남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학 노출록에 보면 그러더니 인상을 빡
얼굴이 빨개지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한 잠깐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냥 좀 있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재창형. 근데 요거를 어. 검찰 버전에서는 남욱이 그러던 인상을 빡 얼굴을 빨갛게 들어와요. 정의학 예라고 답변하고 그래갖고 한 잠깐 이야기하고 그냥 뭐 있는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예라고 얘기한 그 다음에 남욱이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 이 실장님은 정진상 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흥미 없이 여기 실장님이란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또 꼭 집어넣는 거예요. 꾸겨 넣습니다. 예. 와, 그냥 비집고 들어가 버리네. 그냥 집어넣어 버려. 아니 이거는 녹음 파일이 준비됐어요. 녹음 파일 있어요? 녹음 파일 한번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기 인상 뭐 얼굴 빨개서 들어와요. 예. 그래서 한 잠깐 얘기 나고 있다가 그냥 좀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재창형이네. 재창형 야 이거 잘못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어 이거? 검찰에서 만든 거야? 재창형인데 왜 실장님이라고 그러네. 해놨어? 재창형이네. 발음이. 근데 검찰 버전은 실장으로 해놨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제 검증을 하다가 되게 황당한 걸 발견했는데 자료 5번 보시면 1차 수사팀은 재창형이라고 녹취소를 풀어놨어요. 1차는? 위에 게 지금 1차 수사팀입니다. 1차 수사팀은 이제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정재창 씨라고 초반에 이 남욱 등하고 같이 사업했던 업자예요. 나중에 팽당하죠. 이제 쫓겨났는데 재창형, 정재창을 유동규가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뇌물 받은 거 얘가 알면 나중에 폭로할 것 같은 놈이다. 그래서 엄청 싫어해서 전날이 이제 남욱이 9천만 원 뇌물 쇼핑백을 전달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준 상황을 설명하는데 남욱이 유동규한테 그 쇼핑백을 줬더니 유동규가 나갔다 와서 누굴 만나고 와서 들어와서 이제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물 관련해서 야 이거 뭐 말하지 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1차 수사팀은 정상적으로 재창형이라고 써놨는데 2차 수사팀이 저 녹취서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재창형이 실장님으로 둔 거거든요. 대박이야. 근데 이건 바이든 날리면보다 훨씬 더 잘 들려. 잘 들리죠. 누가 봐도 그냥 재창형이야 이거는. 자 그리고요.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 등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재명. 이게 다 이재명 엮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야 이거는 근데 예전에 봉지욱 기자가 한번 지적을 한 바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또 재판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됐어요. 네. 실제 정영학 녹취를 들어보면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인데 검찰 버전 녹취록에는 이 위례 신도시를 이재명을 의미한다고 해서 위 어르신 위례 신도시를 이건 거의 위 옛날에 어르신. 그 박성호 개그맨 오빠만세 그 수준이거든요. 위례 신도시를 위 어르신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검찰 버전에 일단 정영학 녹취록 한번 볼까요? 네.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검찰 버전입니다. 그 하면 남자 1위. 내부적으로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윗 어르신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근데 여기 위례 신도시란 말이죠. 이걸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없습니다. 그냥 바꿔. 이것도 윗 어르신은 아니 이것도요. 이재명이다. 그렇죠. 네, 음성 파일이 있으니까 음성 파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내부적으로 네가 알아서 하면 돼. 할 문제고 이러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할 문제고 이러신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들린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문자를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거야. 이거. 위례시야. 아니 매불쇼가 악의적이네. 아니 매부시에 검사 출신이 있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왜냐면 하면 그렇게 들려. 그렇지 들려요. 네. 보면서 들으면 이거를 속도를 한 70% 정도로 하면 정확히 들리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건 윗 어르신이 될 수 없는 게 자료 3번 보여주세요. 자료 3번. 이거는 검찰청 똑같은 녹취록이에요. 윗 어르신을 써놓은 그 녹취록인데 3번에 미래 신도시라고 또 적어놨어요. 미래 신도시. 신도시. 왜냐면 이날 대화 자체가 검사면 앞뒤상을 다 알잖아요. 야 미래 신도시 니네 사업자 선정하게 해줄 테니까 뇌물 돈 내놔.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남욱이 형 걸로 100개 빼놓겠습니다. 저기 멀리 묻어놓겠습니다. 미래 신도시 몫으로 형 개인 몫으로 이건데 이거 녹음 파일 준비돼 있나요? 요건 네, 요건 녹음 파일. 있답니다. 여기서는 좀 잘 들려요. 이거 잘 들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말은 이렇게 법인 하나 만들어서 형 거기다 한 100개 정도 형 몫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게끔 신도시 몫으로 형 개인 몫으로 신도시 몫으로 형 개인 몫으로 신도시 몫으로 형 개인 몫으로 그러니까 위례는 잘 안 들리는데 신도시는 확실하게 들리죠. 네. 근데 이게 검사가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건 검찰 버전의 녹취록이지만 정영학 버전의 녹취록에서는 위례 신도시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재판에 증거로 냈어요. 증거로 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정영학한테 증인 신문 때. 이게 뻔히 조작됐다는 걸 윗 어르신이 아닌 걸 알면서 왜 했을까요? 기자들이 와 있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의 수법입니다. 기자들이 법정에 와 있으면 녹취록을 음성으로 재생을 해요. 윗 어르신. 이재명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려고 작전을 핀 건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이랬을까? 이 녹취록을 누가 만들었을까? 2차 수사팀 녹취록. 엄희준. 엄희준이 나와. 반부패 수사 1부장. 엄희준이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 건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거나 돈이 간 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수법을 바꾼 거죠. 그 설계를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돈이 간 걸로 하면서 실장을 넣은 거죠. 정진상. 네. 그리고 용이하고 이런 게 나온 게 어찌됐든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안 나오니까 한쪽으로 쿠션을 쳐서 정진상, 김용한테 돈이 갔으니까 이거는 이재명한테 간 거나 마찬가지야. 이 논리를 구성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이름 자체는 아예 안 나오니까 윗 어르신. 네. 그 봉지웅 놔두고 어디가? 봉지웅 놔두고 어디가? 아니 봐봐. 항상 이렇게 학습을 하다가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뒤를 몰라. 뒷부분을 모르잖아. 뒷부분 몰라. 제대로 말을 못해 그랬어. 위례 신도시야. 위례 신도시. 윗 어르신이 아니고 윗 어르신으로 알고 가네. 위례 신도시. 예.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 근데 심각 너무 무섭다. 너무 이거는.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대장동 관련한 이슈를 다룰 거면 이걸 다뤄야 된다. 당연하지.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안 다뤄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니까 김영진 부원장도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저는 대법원에서 이거 반드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조작이 돼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서 김용을 엮어가지고 지금 2심까지 그거는 뭐죠? 구글 타임라인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받지 증거로. 않았죠. 네. 그래가지고 유죄를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밌는 걸 한번 보세요. 검찰은 7,886억 원의 수익을 업자들한테 안겨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수익, 업자들의 총수익을 7,886억 원으로 특정을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 숫자 다 다릅니다. 7,885억 원도 있고 7,100억 원도 있고 6,100억 원도 있고 막 다르죠. 왜 다를까요? 네. 왜 다를까요? 근거가 없으니까. 검찰이 막 그냥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니까 이번에 대장동 재판 1심 판사가 검찰이 이 공소 사실을 이건 아니야라고 해버린 거예요. 네. 검찰이 이번에 인정한 배임액수는 1,02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검찰이 부실 수사한 거 아닌가요? 검찰이 똑바로 증거를 가지고 배임액수를 7,886억을 입증을 해냈으면 이번에 판사가 그렇게 판결했겠죠. 네. 근데 검찰이 똑바로 근거를 제시를 못하니까 판사가 1,022억으로 본인이 판사가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검찰이 낸 증거로 판사가 증거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공소포기를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판사한테 뭐라고 해야죠. 예를 들면. 근데 이번에 이상한 패턴이 판사에 대한 비난은 없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게. 네. 그 부분이 있고 이재명의 4,895원 배임 이것도 판사 인정 안 한 거예요. 인정이 안 되거든 증거로서. 네. 근데 제가 하나 걱정한 건 뭐냐면 지금 누구도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만약에 조작 강압 수사, 국정조사나 특검해가지고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네. 이 업자들 이 시간 무죄예요. 조작과 형사소송법에 조작과 강압에 의한 불법 수사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이분들 무죄입니다. 어떻게?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니네가 임마 조작 수사해가지고 얘네 2심에서 무죄 나오면 니네 책임이야. 이렇게 해야죠.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별도의 재판인데 전 무죄가 나올 걸로 봐요. 그냥 해도. 근데 만약에 조작 강압 수사 나오면 증거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공소 취소해도 돼. 공소 기각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검찰이 수사 똑바로 안 하고 이재명 잡으려고 조작질하다가 불법 수사가 드러나서 재판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지금 수사팀 중에 검찰 게시판에 난리치고 한 사람 3명밖에 없어요. 강백신, 김영석, 홍상철. 없잖아요. 그 외로. 근데 18명의 검사정과 전국의 지청장들 일부 다 합치면 36명이에요. 36명이 몸통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검찰 조직에. 네. 오늘 결국에 노만석 대행은 나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나머지 그럼 이 수사팀 말고 야 너넨 수사도 안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보안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 개혁을 백지화시키려고 이런 겁니다. 아예. 흔들어서. 아니 무죄 나면 안 되는데 모르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 검사들 진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 검사들이 대신 다 7,886억 갚으라고 그래야죠. 그 놀리면 걔네가 국민의힘에서 그 갚아야지. 검사들한테. 그렇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 다 각자의 자기의 정치적 이익만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파편적으로. 돼. 네.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지금 국민 여론이 좀 먹히는 게 바로 그 돈 범죄 수익의 환수 문제잖아요. 네. 2천억 원 지금 추징 보전 해놨다고 하잖아요. 검찰이. 네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검찰이 추징 보전한 2천억은 이 업자들한테 배당 이익 아직 못 받은 거 있죠. 앞으로 받을 거. 그럼 못 받았으니까 그럼 추징 보전 쉬워요. 그럼 이 업자들이 몇 천억을 뺏어 썼어요 이미. 아 이미 썼어요? 예, 이미. 그게 나와요 수사 기록에. 그러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범죄 수익을 내가 환수해야지라고 하면 김만배가 뺏었음 수표고 뭐고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안 찾습니다. 안 찾아? 남욱 집 압류도 안 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한 추징 보전 안 해놨더라고. 관심도 없네. 그러니까 이재명 말고는 관심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없어. 드린 말씀이 그렇다면 이 2차 수사팀 얘들이 정말로 범죄 수익을 추적했냐 이거예요. 추적 안 했어요. 안 해? 수사 기록에 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 그래놓고 그걸 주장을 하는구만. 그러니까요.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한동훈은 이 범죄자들 풀어줄까 봐 아주 전전긍긍하던데 한동훈 씨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빼서 쓴 돈. 아니 그게 아니라 한동훈은 그런 이유가 2차 수사팀이 불법 수사하고 있을 때 장관이 자기잖아요. 예. 본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장관 모르게 그러면 강백신이 팀장인데 그건 반부패 부장 혼자 야 나는 그냥 이재명이 싫으니까 이렇게 조작 수사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범죄 동기가 있는데 동기에는 반드시 윗선이 있고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공소포기의 윗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들 행위에 윗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사실 옛날에 검찰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겼어요. 왜냐? 그때는 최욱이 없었으니까. 동의합니다. 자의식이 너무 강하시네. 그러면은 민주당도 바로 꼬랑지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쎄. 그러니까요. 자, 그 장면만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항명입니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검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건 뭐 자의식 과잉이란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매불쇼가 제일 그건 맞아요. 잘 다루는 것 같아.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게 놔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요새 언론이 어떻게 이거 보도하냐면 이 재밌어요. 네. 이게 톤 저널리즘이에요. 오늘도 어떤 뭐 유력 언론사야. 거기서 아무런 보도 가치가 없는 건데 1번 보도야. 1번.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톤이야. 여러분 뭐 놀라지 마십시오. 뭐 대단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한테 전화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라는 말을 전했다는 거야. 이건 보도 가치가 하나도 없는 얘기거든.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할 수 있거든.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신중히 검토하라는 거잖아. 너무나 이건 보도 가치가 없어. 근데 톤 저널리즘. 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리한테 전화를 해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전부 다 이재명 정부를 까. 헐 막 이러면서 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언제 나라가 좋아지냐.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하다. 근데 뭐 때문에 화가 난지 본인들도 몰라. 본인들도 몰라. 내 이 거짓말 아닙니다. 과장 아니고요. 여러분 겨울이 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춥습니다. 여러분 춥습니다. 야. 나가 보니까 진짜 춥고. 그리고 댓글에 와 이게 말이 되냐. 겨울에 춥다니. 이 꼴이야 진짜. 예. 심각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매부쇼처럼 쉽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